총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서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흐릿하게 찍힌 뒷모습 목격 사진 한 장이 뉴스가 될 만큼 연일 정치권 뉴스에 한동훈 이름 석자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과거 목소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행보는 무언가를 계속 암시하는 듯합니다. 지금 보면 비대위원들 그리고 당직자들 만난 데 이어서 본인이 영입했던 인물들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낙선자들에게 또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고요. 지금 여의도식 그 문법, 네. 여의도식 그 추측으로 분석으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재개 스텝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시작을 했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 오찬, 그다음에 당직자들 그 만찬인데 여기선 또 그날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직에 후일담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는 날 네. 바로 당직자들의 밀린 그 특별 상여금을 결제까지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직 그만뒀다는 후일담까지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낙선자들에 대한 꾸준한 위로 전화와 이제 드디어 중진, 낙선의 중진까지 만난다는 거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재계의 어떤 그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엔 충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와 맞물려서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한두 달 늦어질 것이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다 소진을 했다고는 하지만 긁다가만 복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나머지 복권에 정말 그 정말 실력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연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6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은 5월 한 중순경에는 모든 절차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출이 9일, 10일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8월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8월 이상은 안 되죠. 7월경까지도 저희들이 재촉하면은 네. 가능한데요. 네. 이제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나올까 말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아깝고 아주 네. 소중한 인재시니까 네. 본인이 잘 판단하시겠죠. 대권 주자가 대표가 되실 때에는 아마 신랄한 네. 비판을 미리부터 받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당하셔야 되고. 자, 강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연기됐는데 이를 두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로 출마할 수 있게 좀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런 분석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까지 한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번 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6월 말이 좀 빠듯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 체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당대회에서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현재는 당원 100%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었을 때 그때 나경원 의원과 이제 맞붙었을 때는 당원이 70% 그리고 민심 30%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초선 모임이라든지 이런 3040 의원들 모임에서 여기에 대한 룰 변경을 좀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비대위원 체제에서 이 룰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미룬다기보다는 네. 제대로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글쎄요 지금 이미 뭐 당내 그 당원들의 지지율은 워낙 높게 나오기 때문에 또 네. 미뤄진다는 것이 유리하다라고만은 볼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늦춰진 거지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배려하고 그런 뜻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도, 네, 동의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한 명을 위해서 연기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6월에 나오냐, 7월에 나오냐 그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의 문제인 건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갖춰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란 거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명분은 일단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내일 있을 그 기자회견에서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마 1차 관문일 것 같고요. 네. 2차 관문은 그 최상병 특검법을 또 거부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구나. 보수 지지층으로 하여금 보수 지지층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의해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보수 진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네.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네라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 결국 내부 요인 한동훈 위원장의 결심도 출마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명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여기 패널들 얘기가 들어보니까 일단 당대표 이 출마는 당연히 기정사실화하시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맞습니까? 저는 왜냐면은 룰 문제도 아니라고 보는 게 네. 당원 100%로 하건 당원 50, 민심 50으로 하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명분만 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대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그렇죠. 싶고요. 어차피 정치적으로 본인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기에 복귀하는 것이 좋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전대 시기를 늦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닦아주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본인이 스스로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물러났죠. 그리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7월 말 8월 초 정도로 늦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총선 참패의 책임에 대한 그런 책임성이 희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직자라든가 사무처 직원들 그다음에 낙선인들 두루두루 만나면서 아마 보폭을 계속 넓혀갈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 시기쯤 되면 본인이 출마할 당위성을 분명히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 한 전 위원장이 나오냐 마느냐를 두고 당 내에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채널 A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가까운 날 보기로 했는데 좀 미뤄져서 이번 주에는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주위에서도 이제 자꾸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이제 초점이 되고 저도 궁금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해야 된다라는 분들을 대화를 해보면 한동훈 말고는 지금 이 국민의힘을 에너지를 모아서 역동적으로 바꿀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책임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제가 반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국민의힘 내에 당권 주자로 꼽히는 다른 인물들은요. 연일 이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잖아요. 당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근데 또 다시 출마를 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지고 물러난 분이거든요. 다시 나온다. 그럼 차라리 그만두지 말았어야죠.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보고요. 그분의 재등장은 그분 나름대로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가 있을 때 나오는 거지 전당대회가 한두 달 늦춰졌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다.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대선 주자들과 당권 주자들은 왜 그렇게 좀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놓고 빨리 나오느냐라고 네. 약간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라든가 이번에 낙선한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다. 이 당이 이렇게 지금 지리멸렬해 있고 참패에 대한 그 기운이 아주 강하게 국민의힘에 지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뭔가 역동적이고 에너지를 넘칠 수 있는 그런 판이 마련해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가장 인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네. 흥행이 되고 또 8월 달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맞물려서 국민의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역동성과 컨벤션까지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좀 맞부딪히는 지점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명분
타이밍, 그다음에 세력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저는 당권 주자들이 저렇게 말하자면 예비 주자들이 저렇게 강하게 좀 약간 선을 긋는 거는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잠재력에 대해서 아하. 우리가 그 어떤 경쟁심을 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